네, 안녕하세요. 따상따상의 문정은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장외시장입니다. 자, IPO 시장만큼이나 아주 핫한 게 바로 장외시장인데요. 이 장외시장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 따상따상과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염정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제 저희가 장외시장 얘기를 할 텐데 네. 이 얘기 팀장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해주신 그죠? 네. 이야기죠. 이 IPO 공모가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장외시장의 적정 가격이라고요. 네. 일단 장외시장에서 우리가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장외시장에 있다가 장내시장으로 건너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내시장 상장과 동시에 이제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장외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거래되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규 상장 종목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한국거래소는요, 최근 주식 화랑에 힘입어서요, 이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소 비상장을 내년호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비상장 종목일수록 더욱더 이 매매를 안전하게 해야 할 텐데요. 비상장 거래 플랫폼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장외시장에서 장외 매매, 장외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맞아요. 장내, 우리가 많이 아시는 증권사를 통해서 지금 거래하시는 주식 같은 경우는 네.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네네네. 이 장외시장은 플랫폼도 이제 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또 이제 개인 간의 매매도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주식 아무래도 돈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네. 중요한 게 안정성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사설 이제 업체들이 장외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화된 시장, 한국거래소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네. 크게 이제 장외시장을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넥스 시장이 있습니다. 네네. 코넥스 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KOTC 시장이라고 네네. 금융투자협회에서 네. 운영하는 KOTC 시장도 있는데 네네. KOT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든 비상장 주식을 다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좀 종목수에서 조금 좀 한정이 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조금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고요. 네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장외시장, 장외 매매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사설 플랫폼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이제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네. 네네.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공모 일정 같은 거 확인하실 때 좀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로 38 커뮤니케이션 말씀드렸는데 38 커뮤니케이션에서 장외시장, 장외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업비트를 운영사로 알려진 그 두나무에서 네네. 운영하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요? 진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는 어플인데요. 네. 이제 두나무 업비트 아시죠? 네네네. 네, 업비트처럼 이제 비상장 쪽에서도 이제 플랫폼화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거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삼성증권과 연계를 해서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서 대금이 오가고 주식이 입고되고 하는 네네. 조금은 안정성 있는 프로세스를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네.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 거래소 등 사실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안정성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팀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거래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매매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SKI 테크놀로지가 따상에 실패하면서 그 영향이 장외시장까지 미쳤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고요. 이제 최근에 SKIT도 마찬가지고 네. 워낙에 이제 공모주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네네. 지금까지 이제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부분이 조금은 좀 급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하루의 거래 대금 같은 경우 KOTC에서 하루의 네네. 거래 대금이 지난달에는 한 100억 수준까지도 올랐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네네. 근데 최근에 지난 4일
최근에는 네. 이제 한 100억에서 이제 140억 정도 오가다가 네. 최근에는 절반 수준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네. 이 공모주 시장에 대한 과열 부분이 이 장외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거래량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요.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바로 과열 양상인데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만 봐도 장외 시장에서 한 20만 원대로 거래가 되는데 어제 기준으로 한 15만 4,500원으로 장외 시장에서보다 좀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제 장외 시장도 이렇게 보면 과열 양상으로 봐야 되겠죠? 사실은 장외 시장 상장을 앞둔 상장 임박한 장외 시장에서 장외 주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모가보다 더 높고요. 네네. 이제 상장한 후에 가격보다도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이 이미 다 공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일단 그 장외 시장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네. 그때 뒤늦게 진입하시면 아마도 좀 오랫동안 그 주식을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 올 거기 네네. 때문에 장외 시장은 바로 임박했을 때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빠르면 7월, 8월까지는 와. 상장을 아마 준비 중에 네. 있는데 최근에 장외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연초만 해도 한 7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카카오뱅크의 장외 시장 가격이 최근에는 상장을 앞두고 1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네네. 부분에서 과열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주식수로 해서 환산을 하게 되면 네. 시총이 이미 40조가 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와. 시총이 40조가 넘었는데 네. 지금 KB금융이 24조예요, 시총이. 네. 그리고 신한지주가 21조인데 와. 이에 비해서 카카오뱅크 배네요. 그렇죠. 네네. 두 배 가까운 사실은 지금 최대 금융 지주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건 네네. 장외 시장에서 과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증권업계에서는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카카오뱅크의 적정 시총 같은 경우에 약 한 10에서 20조 원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일단 2배 이상의 과열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네네. 부분에서 지금 임박해서 장외 시장으로 카카오뱅크라도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신중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장외 시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장외 시장 같은 경우는요. 장외 시장을 접근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사실은 조금 더 상장 위기가 나오기 전에 그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지 그렇죠. 이미 남들 다 알게 된 후에 장외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 이미 어느 정도 고점에 그렇죠. 형성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살짝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네. 장외 시장은 이렇게 접근하자. 자, 투자 팁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는 좀 어렵고요. 네. 장외 시장이요. 네. 장외 주식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접근하는 포인트가 누구누구에게 좀 얘기를 듣고 그 주식 장외 시장에서 네. 좋다더라. 비상장인데 상장할 예정이니까 좋다더라. 라고 해서 좀 일찌감치 들어가신 분들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상장돼 있는 뉴스를 보고 나도 그러면 상장되기 전에 장에서 미리 사줘야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둘 다 사실은 좀 리스크는 감수를 하셔야 돼요. 이 장외 시장이라는 건 이제 거래 안정성도 있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약에 뭐 상장을 대비해서 네. 뭐 2, 3년 전부터 만약에 매수를 놓으셨다. 나는 좀 길게 보고 매수하셨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그게 상장 일정이 바뀐다거나 내가 맞아요.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일단 그렇죠. 리스크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상장이 임박한 종목들은 이미 고점에 형성되어 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장외시장 거래를 하지 않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또 흘러가게 되는데 네. 사실 뭐 그렇게 단정시키긴 어렵지만 네. 지금 현재 시점의 장외시장은 분명히 과열이다. 여기서 사실 큰 수익을 보시는 거가 네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외시장에 대한 투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장외시장의 또 하나의 또 이제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 네.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장외시장처럼 많은 거래량도 많고 많은
매도자가 있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장외시장에서는 내가 오늘 팔고 싶다고 해서 오늘 팔아지지 않는 경우 그게 심지어 더 길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자금의 황금성이 좀 많이 약하다라는 부분에서 장외시장은 우리가 주식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오늘은요, IPO만큼이나 과열 양상 보이고 있는 장외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투자 팁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모주로 따상따상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따상따상!